네, 손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55,000원에 13%입니다. 55,500원에 13%. 이 매수하신 시점이 언제쯤이실까요? 그,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되셨고요. 네네. 자, 지금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네, 4만 원 조금 넘어서는 수준까지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걱정이 좀 많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매수하고, 누리호 이제, 실패했을 때 그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매도 가격이 얼마에서 매도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같은 그런 거. 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김동현 전문가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5,500원에 13%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부터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좀 뭐 기다리실 생각이시면은 오래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위성 관련주로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방산 쪽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하나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더 이제 그 위성 관련한 사실상 지금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직접적인 그 성장뷰는 사실 하나 시스템 쪽에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추진체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위성과 관련한 사업도 어느 쪽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쪽에서도 이제 전투기 쪽의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 추진체에 대한 위성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으로의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뭐 아시다시피 나로우 발사 마무리됐고 예. 그리고 그 전 세계 시장에서도 뭐 스페이스X 발사라든지 뭐 혹은 유인 우주선이 그 실질적인 우주 여행을 하고 복귀했죠. 이제 예. 이런 이벤트들이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아까도 제가 NFT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네. 현금 흐름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꿈에 부풀어서 주식시장이 막 멀티플 얹어 주다가 네. 뭐 당장은 뭐 이걸로 돈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시간 좀 걸리겠는데 그러면은 한 1년, 2년도 쉽니다. 네. 그러다가 빠져나오고. 다시 또 이제 좀 더 이제 진일보한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아주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나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게 구현되고 실제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2014년도 뭐 이 시점부터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막 그때 당시 2배, 3배 올라갔다가 맞아요. 뭐 한 2년 동안 막 3분의 1 통은 났어요. 맞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꿈으로 막 멀티플 줬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당장 안 되니까 네네. 당장 안 되니까 한 2년 조정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유럽에서 전기차 규제하고 실제로 테슬라 딱 나왔는데 상품성이 있어. 예. 이거 되겠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10배 튀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성 항공 관련한 테마주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뭐 위성 관련주들 뭐 인텔리안 테크 많은 종목들이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뭐 스페이스X 그리고 우리 나로 발사 이런 이슈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가을께로 이제 쓱 지나가 버리니까 네. 뭐 앞으로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또 다른 이벤트가 당장 이슈가 될 때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시장이 인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손절 못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손절 못하신 거고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빠져나왔죠. 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47,000원대, 8,000원대 여기 무너지는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121선 이 깨지는 자리에서 거래가 여기서 터졌죠. 이 예.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거든요.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인 거고 요즘 수급 보면은 기관 외국인 같이 팔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언제 개선이 될까에 대해서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추세가 없죠. 이 주식은 현재 추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갔던 거고 장기 박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번에 고점을 터치를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베이스가 현 주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베이스가 이제 요 3만 중후반대 뭐 이런 자리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힘든 구간으로 들어와서 예. 시청자님께서 제가 뭐 기간을 사실 특정하기 되게 힘듭니다. 언제 다시 뭐 우주항공 관련한 산업이 붐을 이룰 거냐는 뭐 너무 머니까 이 우주항공 관련한 산업 성장이 아주 먼 미래죠. 아주 먼 미래라서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성장 섹터는 예. 기술적 대응이라는 걸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마지노선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저는 47,000원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님 55,5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한 6, 7% 정도 손실일 때 정리가 됐어야 되고 네. 지금은 20% 손실이 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45,000원만 반등 가도 손절. 아. 이렇게 가시는 게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한 2년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월봉 보시다시피 예. 이 주식이 지금 근래 한 3, 4년 내 제일 높은 가격까지 왔던 거거든요. 네. 여기가 2017년, 16년입니다. 네, 그 구간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주항공 쪽에 대한 멀티플을 제일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그라들어서 다시 또 PE 밸류가 낮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언제 다시 올라올까는 현재로서는 제가 기약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대감을 언제까지 가져갈지 우리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10% 정도의 손실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구간에서 좀 더 뭐 구체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좀 더 가까이 있는 성장 이런 것들로 네.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만약에 지금 비중이 13%니까 교체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 비중이 제가 좀 많았다면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비중 축소해가지고 수평 이동까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수평 이동이라는 거는 얘도 떨어지고 지금 어지간한 거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주식들이. 그렇죠. 그런데 뭐 전장 관련한 기업들, 네. 뭐 예를 들어 우량주 좋아하신다면 뭐 LG 전자 같은 것도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12만 원 깨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이면 내가 LG 전자는 가지고 있으면 애플카 하고 뭐 이러면은 다시 한 13, 14만 원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 그건 회복이 훨씬 빠르겠죠. 예. 근데 우주항공 쪽이 다시 이슈가 언제 과연 들어올까 좀 막연하거든요. 네. 이런 식의 교체는 비중이 만약에 컸더라면 제가 그 교체까지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예. 좀 기다리셔서 한 45,000원 손절 정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슈와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주가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막 5년 이상 장기 투자하실 계획이 애초에 아니시라면 반등시 매도 그 반등의 현실적 목표 45,000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이 우주항공 쪽에 새로운 이슈 이런 이벤트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세요. 그런데 그게 언제 돌아올지 지금 시점에서 딱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조금 아쉽겠지만 반등이 한 45,000원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예. 그러면 네. 45,000원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려고 45,0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5,000원까지 그나마 이 종목의 이제 방어력은 연결 기준으로 실적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올해가 순이익이 한 2,900억 나오고요. 대신 이제 안타까운 건 내년 이후로 이제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진 않아요. 네. 근데 한 순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대 중후반 정도는 그래도 나오니까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2조 원 아닙니까? 2조 원이니까 그 밸류에이션 반등 정도가 45,000원까지는 시황이 조금만 지금보다 한 2,900대는 안 깨지네. 약간 이런 분위기 혹은 지금 좀 저는 과매도라고 보거든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반등이 한번 나오면 빠르면 올해 12월 내로도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45,000원을 드린 거니까요. 예, 그 시간 개념에서의 손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1월이든 12월이든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놓친 매도의 가장 매도 딱 적기가 이번 반등일 것 같습니다. 네. 원래 1차 하락하고 반등했을 때가 제일 맥점 지난 10월에 요 47,000원 놓친 매도하신 분들을 타임머신 태워주는 거예요. 네. 저번에 못한 거 한두 달 지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딱 주는 거거든요. 네. 그때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자님 방금 이 답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전화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드렸고요.